안녕하십니까, 유정철입니다. 연 이틀 넘게 비가 내렸어요. 봄가뭄이 극히 심한 건 아닌데 좀 봄가뭄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 단비였는데 하루 정도면 좋았을 텐데 이틀씩이나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일반 밭작물도 그렇지만 과일나무 순들이 이렇게 엄청 번성하기 때문에 꽃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줄기가 너무 커지면 햇빛이 투과되지 않아서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홍로 사과입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꽃 한 송이마다 5-6개씩 열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남겨야 되는데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과라고 하는데, 적과를 해야만이 과일이 더 굵어집니다. 크기가 좋아지죠. 크기가 커지죠. 예, 이거는 자두 나무입니다. 자두도 언제 수정이 됐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상이한데, 지금 봐서 구멍이 뚫린 것들은 복숭아 시사리벌레가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 잠깐요. 예,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시기에 자두나 매실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은 복숭아 시사리 벌레라는 게, 벌레가 속에 알을 낳았었는데 그게 이제 우화돼 가지고 벌레가 돼 가지고 밖으로 외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낙과하게 되죠. 요즘 과일나무나 일반 고추든 농산물도 농약을 최소한이라도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대추나무, 왕대추인데 대추나무 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요즘 많이 해야 되는 게 방아다리 밑에 있는 방아다리 밑 죄송합니다. 예, 이거 Y자 보고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이 방아다리 밑에 있는 이게 순이나 이 가지, 격가지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추 스스로는 대과 생산을 위하는 것보다도 종족 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쪽에 더 특화돼서 진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지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개수가 더 많이 열리게끔 고추는 그렇게 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인간들은 크고 또 맛있는 과일이나 고추 그런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격가지나 겨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곁가지죠. 곁가지 보이시는 곁가지. 곁가지를 떼어내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가지가 엄청 올라와 가지고 키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지 않으면 결국은 그 햇빛 투과가, 그러니까 햇빛을 덜 받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서 고추가 제대로 크질 않거나 병충해의 피해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니 대부분이 그 방아다리 밑에 격가지는 다 떼어줍니다. 그런데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거를 여기 잠깐요. 이 방아다리 밑에 곁순뿐이 아니라 잎사귀까지 이렇게 다 시원하게 잘라버리는데, 이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눈에는 시원하게 이런 순이나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시원해서 좋을지 몰라도 식물의 잎은 그 수분 증발 활동도 하지만 그 광합성, 아주 중요한 영양분 생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곁가지는 제거하는 게 좋은데, 이런 순은 놓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놓아 두어야 그 입에서 영양분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아다리 사이에 있는 그 꽃들 있죠, 꽃. 그 고추 이식하자마자 이런 방아다리 살이, 이건 이제 여기 또 폈네요. 꽃들이 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따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꽃이 피고 열매가 크게 하는 이런 그 생리 작용은 상당히, 고추가 볼 때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키가 커야 될 때 꽃이나 또는 조그마한 고추가 달리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방아다리고요. 여기 방아다리 위에 또 자꾸 Y자가 생기면서 꽃이 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이것도 잘라줍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꽃을 따주는 이유는 빨리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방아다리에 있는 순도 저는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부 이게 또 Y자가 자꾸 생기면서 거기서 또 두세 개씩 또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그 가지는 만들 수 있는데, 클 때 키를 제대로 키워서 키 크는데 우리는 주력을 해서 그 다음에 고추를 열리게 해서 수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방아다리 밑에 잎은 놔두고 가지는 다 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키는 지금 고추가 20, 한 60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경우에도 꽃을 기회 있으면 따줍니다. 뭐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따줍니다. 그래서 빨리 그 어떤 그 몸집이 커졌으면 하고 꽃을 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추 농약을 좀 하셨나요?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천연 그 식물로 만든 뭐 친환경 약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뿌리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선택으로 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주로 어떤 병충해가 피해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추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그 벌레들인 아마 가장 큰 피해 주는 건 진딧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총채벌레하고 응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담배 가루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무시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고추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 나중에 들어가 고추가 썩어지게 해서 낙과까지 하게 하는 그 담배 나방. 그래서 크게 보면 나방류하고 진딧물이나 총채, 응애 그런 것들인데, 그 뭐 제 채널은 그 초보 농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나방류 벌레보다 진딧물이나 총채벌레가 몇십 분의 1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방을 죽이는 약을 치면은 진딧물이나 총채벌레가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방약을 쳐도 진딧물이나 총채벌레는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딧물이나 총채, 깍지, 뭐 담배 가루 이런 것들의 특성이 1년에 10회에서 한 20 몇 회까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태어나서 죽고 또 2세를 퍼뜨리고 하는 그런 걸 그러기 때문에, 그 같은 약을 치게 되면 몇 달 지나면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약에 내성이 생긴 애들만 살아남았다가, 그게 또 그 한 마리가 또 몇백 개의 번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약을 치면 그 진딧물 약이나 총채벌레 약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그 과일이든 일반 그 뭐 들깨가 됐든 뭐 고추가 됐든, 크기가 작은 해충들은 그 흡즙해서 식물이 잘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지만, 무서운 게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이제 짐승, 소 같은 짐승들이나 식물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방 진딧물 또는 아까 총채벌레 그런 약들이 전부 달라요. 또 겸용도 있긴 있는데, 그걸 교대로 쳐가면서 그 방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 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딧물이 있는가 또는 나방류가 있나 보고, 그게 그런 가해가 있다고 보면 땡기기도 하고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고추는 탄저병, 역병, 또 바이러스가 3대 그 균 피해인데요. 충이 아니고 균 피해인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키우는 분들은 역병이 심하고요. 노지에서 비를 맞추는 고추인 경우에는 그 탄저병이 심합니다. 역병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초에 시작해서 장마기에 크게 번지고요. 탄저병은 조금 늦게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장마기에도 감염이 많이 되고, 특히 8, 9월 달에 고온 다습한 경우에 급속하게 퍼집니다. 탄저병이나 역병에 감염되면 거의 뭐 그 고추밭 농사는 뭐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한다, 그래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고추 농사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살균제가 됐든 살충제가 됐든 작용 기작이 다른 약을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담배 나방이니 파밤 나방이니 그런 거는 뭐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총채벌레나 아까 진딧물,
또는 그 탄저병약 그런 것들은 그 작용 기작 어떤 식으로 그 작용을 하는가, 그게 이제 그 농약봉 좌측 상단에 보면 뭐 3비니 4A 플러스 뭐 1비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용 기작이 다른 약을 치셔야 되고요. 역병은 저는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탄저병은 이제 오는데, 탄저병도 예방약이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방제를 치시는 게 좋고요. 예방 보호제,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식물 표면을 코팅을 해서 탄저균들이 침입을 못하게 한다, 그런 취지고요. 그 치료제는 안에 침투를 해서 그 탄저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역병이나 탄저병 또는 그 바이러스병에 걸렸을 때는 병든 고추나 순을 반드시 따서 외부로 멀리 버리거나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으로 이제 고추가 열리고 또 고추 소각을 하게 되면 그 뭐 밑에 그 벌레가 먹었던 병 걸렸던 밑에 떨어진 고추들이 많은데, 그 고추를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주워서 그걸 그 수거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런 병소만 제거해도 한 40%는 줄일 수 있대요. 어떤 그 병충해로부터 한 40% 정도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이거. 그 다음에 그 키우다 보면 그 석회 결핍 때문에 그 고추 끝부분이 그 흑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뭐 이거 함몰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낙과라고 그래서 수분 공급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거나, 또는 영양분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 고추 스스로 어떤 생리 조절을 위해서 낙과를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그때 대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이제 이게 컸을 경우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죠. 그래서 그 고추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서 그 줄을 쳐서 이거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데, 저는 그 세 포기마다 하나씩 이렇게 3개씩 박아서 고추대가 쓰러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쟤는 5월 2일 날 고추를 심었는데요.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2번 했습니다. 그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했고, 전번주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저는 뭐 3주 정도 또는 빠르면 2주에 한 번씩 그 농약을 쳤는데, 비가 자주 오는 장마기에는 3일 만에 치기도 합니다. 닷새 만에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저 같은 이쪽은 이제 저는 역병 이런데 이제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역병은 없고 탄저병이 있는데, 그렇게 흐리면서 비가 계속 뭐 한 5세씩 6세씩 오면은 그때 탄저병에 뭐 감염이 되거든요. 그때는 감염이 됐을 확률이 있으면 그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쳤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필요한 때 그 작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 작물 보호제인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 농약이 능사는 아닌데 그
요즘에 모든 그 농약은 뭐 약효가 어느 시기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고, 또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약 애용론자는 아니지만 저 농약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가, 거기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